안녕하세요. 저는 가메이트 김보경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대학생 장학금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교내 교회 장학금의 정보를 공유해 주실 학우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2학번 정인용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우님께서 3년간 2,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지금부터 정인용 학우님이 어떤 장학금을 어떻게 신청하시고 합격 후에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지 저희 가메이트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대 교내 장학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학금 내역을 보니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장학금 중에서 성적과 소득 분위를 보지 않은 장학금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장학금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시 최초합 장학금은 신입생 우수 장학금 중 하나인데 매 학기마다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정시 최초합 합격자 중 상위 50% 이내에 속하게 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장학금은 한 번 수혜 대상자가 되면 재학 기간 동안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 학기마다 직전 학기 학점이 3.5 이상을 유지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만약 3.5를 넘기지 못하게 되면 다시는 못 받게 됩니다. 또 전과나 재입학할 시에도 수혜 대상에 제외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주의할 점까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입학 전이신 고등학생 분들은 이 장학금을 눈여겨보셨다가 입학 후에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장학금은 기금조성 장학금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어떤 장학금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금 장학금은 각 단과대 또는 학과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가지고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저는 저희 학과에서 제공하는 행정미래 장학생에 선발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얼마를 지원받으셨을까요? 100만 원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원 절차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학과의 경우는 지원 동기와 장학금 활용 계획 및 미래 계획 등을 분량에 제한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사회학과 기금조성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진짜요? 네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성적 입력하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지원 동기, 학업 계획서만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학과마다 선발 기준이 다르니 각자 홈페이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학금은 장학금 하면 바로 생각나는 성적 우수 장학금입니다. 이름만 봐도 성적을 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장학금을 수혜했던 학기에 학점과 백분위를 여쭤봐도 될까요? 학점은 4점대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백분위는 학과 상위 5% 이내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성적 장학금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적 우수 장학금은 직전 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평생지도 교수 상담을 실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나뉘며 A 구간은 수업료의 100%를, B 구간은 60%, C 구간은 30%로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구간 산정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으니 각 학과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내 국가근로장학금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저는 국가근로 중에 장애하고 도우미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과 겹치는 강의 시간에 학습을 보조해드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매월 말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보람찬 활동이셨겠어요? 네,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기도 했고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성적보다 대학교 내 활동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많다고 하는데요. 다른 활동 장학금도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동자문도 북클럽이라는 교내 독서 토론 활동을 하였고 활동을 하면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학업 보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내 활동을 하면서 제공되는 장학금이 곳곳에도 숨겨져 있으니 에코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학금은 인문 100년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우수한 인문사회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탐색 유형과 3학년 진급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 학립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장학금 혜택이 저도 찾아봤지만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학우님께서 이 장학금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지 쭉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전공 학립 유형에 지원했는데요. 1유형과 2유형 중 1유형에 선정되어 남은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5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1유형과 2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류 심사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고 두 유형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는 건 동일하지만 1유형만 생활비 2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소득 분위를 반영하는 장학금인가요? 서류 심사에 소득 분위도 보기는 하지만 활동 계획서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느꼈어요. 인문백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다른 계열 학생들도 이런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을까요? 국가우수 장학금에는 인문백년 장학금 외에도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우수 장학금, 예체능 계열의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도 존재하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학우님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이쯤 되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교내 교회 장학금을 알차게 받으시고 계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비결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왕 비싼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만큼 제대로 뽕을 뽑자는 마인드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학과 홈페이지와 데코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학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오, 꿀팁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천을 해봐야겠죠? 굉장히 많은 장학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학교 측에서 정리를 해두었으니 재학생 혹은 예비 입학생분들은 동아대 장학금 홈페이지를 꼭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적과 학업계획서를 활용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금을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면접을 보는 장학금도 있으니 장학금 신청 시 유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 장학생 학우분과 장학금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 분위가 높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분위를 반영하는 장학금도 존재하지만 제가 받은 장학금들은 소득 분위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비율이 적어 활동 경력으로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많은 장학금들이 소득 분위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소득 분위보다도 이 장학금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성적이 안 좋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 지인도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닌데 기자단이나 교내 근로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성적이 안 좋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셔서 장학금 많이 타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학금 신청할 때 자소서, 학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저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필요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짜여지더라고요. 학우님의 장학금 톱파보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장학금을 어떻게 활용해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숨겨진 장학금이 엄청 많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데코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알찬 대학생활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장학금 토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은 학생일 때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로 똘똘 뭉쳐진 효도, 용돈벌이의 최적의 수단이잖아요. 공부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많은 장학금들 다 챙겨가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메이트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안녕.